API 682 파이핑 플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미케니컬 실에 대한 기본 강의를 통해 원리를 이해해 보았다면 이제 본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 플랜, 즉 실 플랜은 미케니컬 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실 플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펌프에 미케니컬 실을 사용하더라도 아주 미량의 유체가 밖으로 새어나가게 돼 있고 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실 때문에 이 실 페이스 면에서는 열이 발생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는 유체를 최소화하고 이 실 챔버 내부의 온도를 낮추어 주기 위해 내부 혹은 외부에서 플러싱 유체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실 플랜 혹은 파이핑 플랜이라고 합니다. 실 플랜에 대해 하나씩 보면서 플랜별 특징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타 부서와의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케니컬 실을 공급하는 인터내셔널 회사로는 존 크레인, 플로우서브, 이글버그만 등이 있습니다. 해당 플랜 자료는 존 크레인 자료이지만 실 플랜은 API 682 코드에서 규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플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펌프 도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이 이 펌핑되는 이 유체를 뜻하고요. 이쪽이 석션 노즐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디스차지 노즐입니다. 펌핑되는 유체가 이 석션 노즐을 통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임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이 펌핑 유체가 이 디스차지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임펠러와 이 케이싱 사이에는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틈이 당연히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 틈으로 유체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펌핑 유체가 이 실 챔버 내부에도 꽉 차게 되고 이 샤프트와 이 실 챔버 사이에도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체가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나가는 유체를 막기 위해 이렇게 미케니컬 실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보시면 초록색 이 펌핑 유체가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유체, 펌핑 유체가 이렇게 가두어져 있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미케니컬 실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틈이 발생을 해서 일부 유체가 흘러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흘러나가는 유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가 이 플러싱 플랜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페이스 면에서 발생되는 열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이 실 플러싱 플랜들이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설명을 드렸으니 이 플랜 1번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1번은 이 펌프 디스차지 쪽에서 이 실 챔버 내부로 이쪽 라인을 통해서 플러싱하는 플랜을 말합니다. 펌프는 유체의 압력을 높여주는 기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석션 쪽 흡입 압력보다 이 디스차지 쪽 압력이 당연히 높게 되고 이 디스차지 쪽으로 가던 라인에서 이 인터널 플러싱 포트를 통해 플러싱이 되기 때문에 이쪽 압력이 이 실 챔버 압력이 이 석션 압력보다 당연히 약간 높게 유지가 됩니다. 플랜 1번은 이 내부 플러싱이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플랜 1번은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런 자주 사용되지 않은 플랜도 이런 원리를 이해하여야 앞으로 설명드릴 실 플랜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1번보다는 11번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1번 설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플랜은 이 기계 내부로 플러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펌핑하는 유체가 깨끗한 유체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장점은 이 기계 내부로만 유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이고 플러싱 유체가 어디서 오염될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 이 펌프 유체가 깨끗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쪽 통로나 실 페이스 쪽에서 막히게 된다면 펌프 자체를 전부 분해해야 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인터널 플러싱 방향이 이 열이 주로 발생하는 이 실 페이스 면을 바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 제거에 약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싱, 이 포팅 라인에 어떤 조절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플러싱 플로우 양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플랜들도 이처럼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절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플랜들은 제가 강조해 드릴 테니 그런 것들만 구성 요소들을 조금 암기해 놓으신다면 전체 실 플랜을 이해하시는데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플랜 2번 비순환 플랜입니다. 비순환 플랜이란 플러싱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플러싱 노즐이 플러그드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이 뜻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막아 놓는다는 뜻이죠. 내부 외부 플러싱을 하지 않는 타입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실에서 발생한 열을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쓰이는 타입입니다. 즉, 실 페이스에서 열이 발생하더라도 이 유체가 증기화되지 않는 유체에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플랜트 내에서 이 펌프가 쓰이는 유체가 고온인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유체의 온도를 이 플러싱을 통해 낮게 저하하면 안 되는 경우에 플랜 2번을 적용을 합니다. 현업에서는 실 플랜 2번을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듀얼 실 플랜과 주로 조합돼서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랜 11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플랜 1번은 디스차지 쪽에서 기계 안쪽으로 이쪽으로 내부 플러싱을 순환시켰다면 플랜 11번은 펌프 디스차지 노즐 측에서 기계 밖에 배관을 통해 이 실 챔버로 유체가 순환하면서 이 실 챔버를 쿨링하고 챔버 안에 에어나 베이퍼를 벤트시킵니다. 보시면 이렇게 케이싱 밖으로 플러싱 배관이 있죠. 이렇게 외부 배관을 통해 플러싱이 순환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배관과 이런 오리피스 등의 부속품 등은 당연히 펌프와 실 업체에서 설계하고 공급을 하게 됩니다. 펌프 유체가 플러싱 유체로 사용되기 때문에 셀프 플러싱이라고 합니다. 이 펌핑하는 유체가 증기압이 낮고 슬러리가 없는 액질에 적용되는 실 플랜인데요. 이 적당한 스토핑 박스 압력 유지와 이 플러싱 플로우 레이트를 즉 이 적절한 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오리피스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앞선 실 플랜 1번은 내부 플러싱이고 이 내부로 이 플러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유량 조절 장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랜 11번은 이 오리피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적절한 유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오리피스는 배관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는데요. 오리피스는 유체가 이 통과하는 구멍을 줄여주는 아이템입니다.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어도 원리는 동일하고 간단합니다. 좁아진 구멍을 지나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미케니컬 실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미케니컬 실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플러싱 유량과 압력을
계산을 할 거고요. 이거에 따라 이 오리피스 사이즈를 직접 계산하고 또 공급하게 됩니다. 참고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샤프트 1인치당 1 GPM, 다시 말하면 1갤런 퍼 미니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1 GPM의 유량만큼 이 플러싱 플로우 레이트를 산정하게 됩니다. 플랜 11번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이 펌핑 유체로 플러싱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염될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앞선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런 배관 설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펌핑 유체가 윤활성이 좋지 못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면 이 실 페이스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1번은 가장 기본 실 플랜이며 이 플러싱이 필요하다면 대부분 플랜 11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배울 이제 듀얼 실과 가장 많이 같이 사용되는 플랜입니다. 다음으로 플랜 12입니다. 플랜 11과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이 플러싱 외부 배관에 보시다시피 스트레이너나 필터를 설치하는 타입입니다. 잘 쓰이지는 않는 타입입니다. 이유를 알아야겠죠? 플랜 11에 스트레이너나 필터를 설치해서 이물질을 걸러내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스트레이너나 필터를 통해 걸러진 이 이물질을 잘 제거해 줘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서 오히려 이 스트레이너 쪽에서 막히게 되고 이게 이 실 페일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플랜 12번은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업에서도 발주처 스펙이나 프로젝트 스펙 등에서 이 플랜 12번은 사용하지 말라고 따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발주처 측, 즉 운전자가 번거롭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플랜 12번을 쓰지 않는다면 몇 번을 써야 될까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 31번과 32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31, 2번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랜 1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플랜 11과 굉장히 유사하죠. 실 플랜 넘버를 이제 좀 보시면은 앞자리가 같은 플랜인 경우 쓰이는 목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형태가 좀 비슷하겠죠. 플랜 13은 앞선 11번과는 다르게 이 실 챔버 측에서 이 펌프 석션 이쪽으로 그 플러싱이 순환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플랜 13번은 디스차지 압력과 이 실 챔버 압력 차이가 작아서 플랜 11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데요. 주로 버티컬 펌프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버티컬 펌프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저희 앞선 그 원심 펌프 강의를 보셨다면 이 펌프가 어떤 타입인지 조금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버티컬 펌프 타입 중에서 이 캔 타입의 V 펌프 타입인데요. 이쪽이 석션 노즐이고 이 노즐이 작은 쪽이 디스차지 노즐입니다. 이쪽으로 유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쪽에 미케니컬 실이 존재할 것이고요. 플랜 13번이 쓰여서 여기서 이 플러싱 라인이 이쪽 석션 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티컬 펌프의 실 챔버의 에어나 베이퍼를 연속적으로 벤트 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플랜 11번에 비해서 이 다량의 플러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랜 14번입니다. 플랜 14는 11번과 13의 조합 형태입니다. 이 플러싱 플로우가 토출 측에서 실 챔버를 거쳐 다시 펌프의 석션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왜 플랜 14번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플랜 11번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인터널 플러싱 플로우가 이쪽
이쪽 석션 쪽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타입이 플랜 11번입니다. 하지만 점도가 높은 유체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유체가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석션 쪽의 배관을 통해서 순환을 시켜주는 타입이 바로 플랜 14번 형태입니다. 14번도 버티컬 펌프에 주로 사용되는 타입인데요. 이 실 페이스의 발열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 적절한 플로우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쿨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유체는 상온 또는 높지 않은 온도에서 큰 베이퍼 프레셔를 가지는 라이트 하이드로카본 등에 사용이 됩니다.